이런 댓글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이제 야심차게 그리고 김정현 기자가 아주 도톰하게 취재를 한 내용. 저 이거 진짜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 중앙이 이제 이틀간 투표를 했었어요. 1인 1표제. 그런데 이 투표 끝나자마자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 제적위원 과반이 가결 정족수라서. 잠시만요. 네. 정말 죄송해요. 네. 엘리님이 정현님 염이라는 소문 듣고 왔는데. 염이 진짜 아니에요. 효과가 염이 진짜 아니에요. 잠이에요. 자기한테 미친 사람이라 가지고. 네. 염이? 네. 여자에 미친 사람. 아니고 자기애가 강합니다. 염이라는 거 아니야? 염이라는 얘기. 나도 염이라는 염이라고. 줄 알았어. 염이새 아니고. 저 아저씨 왜 저래 진짜. 깜짝 놀랐어. 염이새 말고 알겠어. 염이. 염이라고. 시작 전부터 이제 옷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네. 이제 그 말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의 요즘 정치반의 이슈 전파의 영향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1인 1표제, 이거 중앙위 투표가 과반이 이제 제적위원 과반이 가결 정족수잖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이 52.88%이고 50% 약간 넘긴 거예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당권파 의원들이 전화를 돌려서 겨우 만든 이 찬성률이다, 또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투표 결과를 좀 짧게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적 590명 중에 찬성이 312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균형을 이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민심의 흐름은 역시 이게 정확하구나라는 건데, 이게 투표 전에 1인 1표가 이제 합당이랑 연동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연동이 되면서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결을 하기에도 찬성을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결을 하게 되면, 찬성을 하게 되면 그 합당에 굉장히 힘을 싣는 뉘앙스가 돼버리고, 그쵸. 또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부결시켜서 당장 합당에 어떤 제동을 거는 건 좋은데 이게 역결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투표의 성격이, 합당에 대한 성격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찬반 투표 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찬성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반대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투표였는데, 딱 그 우리 찬성 정족수가 지금 보면은 590명 중에 절반이니까 296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딱 16표 차이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적당한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1인 1표는 통과가 돼. 본인은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라며.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 그 216표 차이로 겨우 통과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중앙위에서 원래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프거나 하지 않는다고 정청래 대표는. 근데 아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모 의원과 이거를 까지고, 이 투표를 까지고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를 할 때 그 간담회를 사실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의원이랑 같이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개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파는 무슨 그 의원이 그걸 보자마자 친청계가 커진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그냥 옆에서 피식 웃었는데, 그 다음 날도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개파 얘기를 거기서 뜬금없이 한 거는 개파에 지금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머릿속에 개파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로이백님이 그것도 사전 모니터링에 투표 강요 전화까지 이번 가결 무효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야겠죠. 제가 그 어제 기사가 나온 다음에 사실 사전에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제 무슨 기사인지 다 아시죠? 그 중앙위 사찰 관련 뭐 의혹 논란 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비밀 투표냐? 그러니까 보통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온라인 투표. 그 예를 들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보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투표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온라인이니까 더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당 대표나 사무총장을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쭉 전화를 돌렸는데 기가 막히게도 투표를 한 사람 중에 전화를 이제 모 의원들에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투표를 안 한 사람들만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만 전화를 받은 거예요. 투표 동료 전화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의원이 이제 통화를 하니까 이게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뭐 녹취라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의존했을 수도 있어요. 이 워딩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기억하기로는 모 의원이 연락이 와서 왜 투표를 안 하셨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투표 마지막 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공교롭게 진짜 안 하는 의원이었네요. 근데 끊고 나니까 이게 좀 쎄한 거예요. 그치. 토요일 아니야 화요일 날 그 오후 정도 될 텐데 그때 전화를 해서 안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안 하셨냐라고 얘기했다는 건 뭔가 그분도 생각하기로는 내가 투표를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쎄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물론 그 분의 그 다른 상대 그 통화 기록이 왜곡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왜 투표 안 했냐? 라고 해서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례적인 말을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했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투표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전화를 받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 의원 텔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기사는 삭제된 상황이고. 기사는 삭제가 됐어요? 그 기사가 아니라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의 삭제된 메시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졌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김정일 전화해서 그렇지. 내가 아까 왜안 시작할 때 그 얘기한 거야. 구독은 하셨으면서 좋아요는 왜 안 누르셨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김정일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게 진짜 투표를 만약에 사실이라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이거 공개 투표 투표지. 안 하는 것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 그것도 의사 표현인데. 얘기든 이게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투표를 안 하면 선관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투표를 안 하고 계세요? 라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투표를 받는 사람,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지역위원장들한테는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 지도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투표를 안 하세요? 투표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투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더라고요. 그럼 진짜 이거는 공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큰 정말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혁신회의, 더민주 혁신회의 있잖아요. 거기서도 논평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투표 안 한 사람을 콕 집어 전화하는 것 사실상 감시이자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다. 투표 사찰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투표 미참여 명단 유출 경위를 숨김없이 조사해 당원에게 공개하고 당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 중앙위 투표를 이틀간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무슨 이틀 동안 투표해요? 네. 근데 이틀간 했는데 사실 1시간 해도 돼요. 1시간. 이 정도야. 네. 그리고 원래 투표 시간도 9시부터 6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틀은 다 맞아, 이례적이다라고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틀 해도 좋아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어쨌거나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동료 전화를 지난번 할 때는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묘하게 이제 그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을 겨냥한 듯한 전화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의혹이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의원들 어쨌든 이제 대의원들도 중앙위원들도 중앙위원이지만 의원들이 일단 엄청 이게 술렁술렁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게다가 아까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296명이잖아요. 그중에 16표 차이로 통과됐죠. 그러면은 오후에 전화가 집중됐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내가 투표를 했나 안 했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의결 정족수까지 고려해서 찬반까지 알았던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의심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투표 시스템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잡나요? 부정선거? 입증이 돼? 그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흉하겠네요. 흉흉해요. 어제 회관 쭉 도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날도 마지막 날인데 투표 첫날에도 그렇게 이른바 동료 전화를 돌린 당권파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투표 첫날에도 투표했냐 안 했냐. 네. 투표 첫날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가 그 화요일 그 투표 마감을 앞둔 시간에 막 집중적으로 전화가 됐다. 막 무차별하게가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황이나 이런 게 의혹이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 월요일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물론 월요일에 전화했다는 것도 투표 안 한 사람 해가지고 전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동료 전화가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도. 월요일도. 그것도 사실은 뭐 우리도 선거할 때 투표 동료는 할 수 있잖아요. 선거 운동은 못하지만 근데 딱 전화를 해가지고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러면 좀 무섭잖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진짜 투표를 안 했으면 나는 진짜 안 할 마음으로 그것도 내 의사 표현이니까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런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고 근데 다만 지도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거나 대표 측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광훈 같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결과를 아는 거, 누가 찬반을 했는지까지 아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이제 투표율 정도는 이제 우리도 그 대선 할 때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할 때 뭐 이 시각 뭐 투표율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것도 그냥 가정에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알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누굴 콕 집어서 했다기보다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겠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은 이제 거의 사실무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오얏나무 아래에서 밭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전엔 할 수 있는데 투표 중에 이렇게 콕 집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저도 아까 전화 돌렸는데 투표한 분들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안 한 분들만 전화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온라인 전자 그 투표 시스템이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누가 선거인 명부 있고 본인 인증 결과를 보면 누가 투표를 했고 안 했고는 알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의혹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일부 이제 관계자들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제가. 근데 당 시스템에 이렇게 되면 정말 불신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요만한 잘못을 하면은 그걸 이제 싫어하는 반대파 쪽에서는 그걸 막 이제 비판할 수 있는데 같은 당인데 너무나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거를 언급하기가 사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봐요. 엄청난 그럼 일이니까. 이걸 조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민주당의 당내 선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조금 이상한 거는 느껴지는데 이게 단순히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의혹이잖아요. 논란이고. 근데 이걸 정말 까발려가지고 야 다 깔아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에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쵸. 이게 만약에 했다가 사실이면 어쩔 거야.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묻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일이네. 슈퍼챗 예,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요. 당원 당규 위반도 모자라서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 원칙조차 어기는 정청래는 빨리 짐 싸서 민주당에 나가라. 그리고 아까 그 화이팅 남겨주신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퓨어님이요. 나라 팔아먹는 놈은 매국노당, 당 팔아먹는 놈은 매당노. 이피님이 쩔레 진짜 의외행 엠뱅 떠네. 그리고 뭐 찌라시 하나 올려주셨는데 저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FFWA123님이요. 기자님들 합당 썰 있는데 3월 15일까지 합당, 조국 원내 입성, 호남 재보궐 자리 하나, 전북 도지사 조국당 인물, 당대표는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국당 인물. 이 밖을 진짜로 돌고 있는 밖을 맞나요? 저도 보지 저는 못했어요. 사실 밖글을 많이 못 받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라시 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 그런 방이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요. 털문들 죄가 드러나서 감방에 가야만 내란 종식이 성공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내란당 민주당 영혼 쌍둥이 같네. 감사합니다. 취재 환경이 많이 바뀌었네. 이제 아예 지라시 방이 있다니, 그러니까 옥하방 같은 거죠? 예,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지라시로 올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제 반론,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경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의미는 뭔가요? 일단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비롯해서 뭐 황명선,